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입니다. 예, 그동안 또 이 고종환 TV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께서 좀 더 자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지방 강의도 많고 방송 출연도 많은 탓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좀 경황이 부족한 탓이 가장 큽니다. 아무튼 기회 닿는 대로 조금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 집값 추락, 추락하는 집값 날개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10분 정도 할까 합니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안전자산, 안전지대, 미래가치가 답이다. 이렇게 칼럼을 오늘 썼는데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내용은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들어서 서울 집값이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마저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담동이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곳들을 빼고는 이제 집값이 다 하락하고 있고,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하고 있다. 뭐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이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빠지기보다는 급매물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또 급매물이 초급매물을 낳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한국 부동산원도 1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런 보고서를 오늘 냈는데, 저는 앞으로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래 없이 추락하는 이런 집값은 이 정상적인 시장도 아니고 또 오래 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금리가 지금 추가 금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 이르는 빅스텝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주식시장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도 좀 악영향을 미쳐서 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금리가 인상하는 한 집값 하락 추세, 그러니까 낙폭은 크지는 않더라도 지금 비수기도 되고 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금리 상승이 또 길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고, 환율 문제도 있죠. 부동산 시장도 좀 하락 추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는가.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각에서 말하는 폭락이나 반값이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값 아파트가 일부 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인천 송도인데 한두 채의 거래가 나온 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적 분석인데,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10가지입니다. 오늘 또 매경의 고종환의 살찌팔찌 칼럼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수급 정책, 금리, 유동성, 환율,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꼽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확대, 공급 확대라고 해서 분양을 늘리는 거지 당장 입주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심리에는 다소 도움이 되고, 규제 완화가 크겠죠. 규제 완화라고 그러면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겠, 이런 것들 좀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15억 원의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거래 제한이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 지금 종부세가 문제죠. 오늘 또 저는 연합뉴스TV에 오전에 나가서 한 20분간
이 종부세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바뀌나 이로 인한 부동산 영향을 좀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핫 이슈, 첨예의 관심사로 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죠. 자, 아무튼 주거용 부동산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파트죠.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많이 내리고, 다만 아직도 좀 굳건한 시장은 꼬마 빌딩 같아요. 저도 매수 의뢰가 있어서 뭐 중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물을 좀 찾다 보니까 여전히 이 강남권이나 이 광화문이나 소위 인기 지역 도심권에서는 꼬마 빌딩이라든지 뭐 무용 빌딩 뭐 1000억짜리 이런 것들도 찾기가,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도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경 칼럼 추락하는 집값 날개가 있을까, 뭐 매경엔 제목을 조금 다르게 붙였습니다. 강남 집값마저 추락하는데 그래도 답은 서울 아파트인 이유, 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신문이니까, 특히 매경은 자극적인 용어를 피하다 보니까 좀 무난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매경 칼럼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안전지대, 안전자산, 안정형 시장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선 안정형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죠. 공부 차원에서. 부동산도 호황에 강한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 안정형 부동산이 있는데, 안정형 부동산은 도심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의 중심부에 소형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다세대 빌라라든지 소형 아파트라든지 또 꼬마 빌딩, 이제 상가주택,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고 작고 가볍고, 그러면서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도 있고 황금성이 뛰어난 이런 걸 안정형 부동산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는 재해를 피해가는 그런 지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안전지대도 역시 아무래도 서울이고, 서울의 3대 도심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안,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이제 용산과 광화문은 이제 인접지역으로 구상한다고 그랬죠. 묶어서. 그리고 강남 이런 지역들을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강동, 마포, 성동, 광진, 동작구, 네이버훗 이펙트 인접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집을 꼭 사야 된다, 또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관망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부동산이 좀 1, 2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급매물이나 경공매를 노려라,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살집 팔집 이제 책도 있고요. 잠깐 한번 책을 지금 이렇게 제가 어제도 청주에 강의를 갔더니 이 책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갑기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했는데요. 이 살집 팔집 책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살집 팔집 이름과 똑같은 아파트 가치 분석 앱인 무료 앱이죠. 이 살집 팔집이 있습니다. 가치 분석 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아파트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또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8시에는 제가 매일경제TV에서 고종환의 살집 팔집 줄여서 고살집이라는 생방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시장의 흐름도 읽고 또 미래도 예측하고 대응 전략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집 팔집이 최근 생성한 자료는 동남 생활권으로 보면, 동남권에는 자곡동, 레미안, 강남힐스, 장지동, 미래 24단지, 또 수서까치마을, 개포 2단지, 수서신동아,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 선수촌, 개포 한신, 일원동 우선, 이런 7차 등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 동북권 같은 경우는 금호동 이가 신금호 파크지하의 금호사가 힐스테이트 서울숲, 하왕식리 텐즈힐,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전농동의 레미안 아름숲, 전농우성 답심리 두산 위부, 신내 6단지 이런 단지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남권에는 영등포 푸르지오, 여의도 시범, 신길 센트럴자이, 물레자이,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인, 이편한 세상, 가양 9단지, 목동 신시가지 7, 9, 8단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7, 8, 9, 10, 11, 12, 13, 14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슈퍼아파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상암 월드컵 아파트 7, 9, 10단지, 현석동 강변 힐스테이트, 공덕 레미안 4차, 성산시영, 불광 롯데캐슬, 응암동 백령산 힐스테이트, 은평 루타운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은평 루타운 우물골 두산 2부, 난가자동 DMC 파크부 자이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네이버에서 고정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오늘 그 매일경제의 신문에 자세히 실려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이제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제가 매일경제TV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오피스텔은 보니까 힐스테이트의 브랜드에다가 또 동탄 신도시에서 도보로 접근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설계가 혁신되어 있고, 또 수납 공간이라든지 또 개방감, 통기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첨단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에 준공 예정이고, 수도권 남부교통기 중심에 있고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에 있어서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다가 분양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정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미래 가치까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곳이라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저는 부동산 미래과학자, 그리고 부동산 DNA 연구가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도 개정판을 쓰고 있어서 부동산 DNA 연구가, 줄여서 부디라는 호칭을 좀 새로 쓸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부디, 이적의 부디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만, 부디 고중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매경 칼럼 위주로 짧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